다음 날 차를 타고 오슬로의 외곽 지역으로 나섰습니다. 조각가 비겔란이 일생을 바쳐 만들었다 전해지는 프롱네르 공원.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높이 약 17m에 이르는 돌기둥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문학은 입센, 음악은 그리그, 미술은 뭉크, 그리고 이 조각은 바로 이제 비겔란이죠.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프롱네르 공원인데요. 그 안에 이제 비겔란 공원이라고 해서 구스타브 비겔란이 만든 그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저기 보이는 그 모놀리스 석상이죠. 남녀가 뒤엉켜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이 조각상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비록 비겔란은 이 공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오슬로의 시민들은 그의 예술혼을 이곳에 아로새겼습니다.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오슬로 비그데이 지구로 향합니다. 이곳에선 중세 노르웨이의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사람들만의 또 독특한 생활 방식이 어떤지 또 알려면은 또 이런 민속박물관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찾아왔습니다. 박물관엔 어떤 이야기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Hi. Hello. Hi. Reall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Paul. Really. I'm Shin. Hello. Yeah. Yes. Yeah. Yeah. So this is the Norwegian Folk Museum. Yeah. And welcome to our Yeah. function. And one 약 100년 전 노르웨이 국왕 오스카르 2세의 여름 거주지 근방의 전통 가옥을 이곳으로 옮겨 역사의 현장을 재현했습니다. 지붕에 매달린 저 고드름은 이 집의 주인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But the very old house consists of, it's built of timber, the log building technique. And on the roof you see the grass, which is, I believe this way of grass is quite special for these northern countries and very typical for Norway. The grass is there to protect the house from the cold.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한 지붕 위의 흙과 풀. 척박한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소재를 이용한 그들의 지혜가 참 부럽습니다. 중세 노르웨이인의 집안 풍경이 궁금한데요. 들어가 보니 내부는 한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orwegian family lived. Here's the fireplace where all the meals for the whole family were cooked. And the family even slept in this same room, in this bed, maybe some of the bigger children. Some of the children. 또 이제 아이들이 한 두세 명씩 같이 잤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좀 좁을 것 같은데 이 노르웨이가 또 추운 나라니까 이게 또 셋이 같이 자면 또 서로 우애도 돈독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잔디 지붕이 아닌 기와 지붕으로 지은 전통 가옥을 찾았는데요. This house here is from 1736. 호기심을 안고 들어섰습니다. 잔디 지붕의 가옥에 비해서 넓은 내부 공간. 대형 금쟁반에 3m가 넘는 기다란 나무 식탁 등 거대한 살림 도구들은 18세기 부유한 농가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In European tradition, there was always a nobleman owning the land and renting out the land to the farmer, to the peasant. But in Norway, many of the farmers, they owned their own land. And they were quite independent. They didn't have to report to a nobleman nor to the king. 이 박물관은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Construction and
오래된 전통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마법의 성과 같은 묘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목조 건물.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전통 통판 목재로 지어진 이 건물을 노르웨이에서는 스타브 교회라고 부릅니다. 13세기에 주로 지어진 이런 교회는 노르웨이의 자연과도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안을 들어섰는데요. 나무향 가득한 내부의 모습은 투박합니다. 천장부터 바닥에 이르는 공간은 가톨릭의 성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한데요. 노르웨이는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이 국교였습니다. Traveling through Europe, and then they saw the big Roman churches, stone basilicas in other parts of Europe, and they wanted to build such churches themselves, but they had no idea of building in stone. So therefore, they built churches in the material that they knew, which was wood. 그들에겐 위대한 자연에 대한 감사가 늘 함께 해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를 떠나 저는 이제 남서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 스타방헤르로 향합니다. 빙하가 사라진 골짜기 구석구석에 바닷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스타방헤르로 가려면 39번 도로를 타야 합니다. 피오르 위에 놓여진 고속도로는 육지 위에만 쭉 뻗은 길이 아닙니다. 도로는 육지와 바다가 반복되는 험난한 길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땅 위에 도로를 내달리다가 해저 터널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해저 터널 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노르웨이가 이 피오르드가 많은 나라답게 이쪽을 지날 때는 이 바다 밑을 가기도 하고 또 바다 위로 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노르웨이인들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험난한 피오르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꿈꿔왔을 겁니다. 그렇게 도로와 터널을 가로지르며 5시간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요금소에 도착했습니다. How much? 236. 오케이. 좋아요. 노르웨이 물가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서 멈춘 차들은 바다를 건너려고 대기 중입니다. 바다가 밀려 들어와 잘려진 길 끝에서 카페리를 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차가 이 피오르드 건너갈 때도 이 다리로 건너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카페리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있습니다. 선착장 앞에서 기다린 지 20분. 바다를 건너려는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서 있는데요. 드디어 건너편 터미널에서 출발한 카페리가 이쪽 선착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량 갑판의 문이 열리고 200대가 넘는 대기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진입 신호를 받자마자 대기 중인 차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려면 육지의 도로를 달리다 카페리를 타고 카페리에서 내려 또다시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은 노르웨이인들에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차량 진입 시스템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 모든 차가 들어서는 시간은 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Take on this boat at one time. How many cars? I don't know, 200? 200. Wow, so a lot. 드디어 페리오가 39번 고속도로를 끊어놓은 바다 위로 떠납니다.
노르웨이의 카페리는 승선 인원과 차량 수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드물고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배 안은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제가 지금 페리에 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명조끼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아주 예쁘고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도 이게 눈에 잘 띌 것 같습니다. 야광 이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르웨이 배지만 노르웨이어, 영어, 독일어로 자세하게 구명조끼 입는 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도 이걸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탈 때 구명조끼의 위치 확인은 필수죠.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낯선 사람들과의 인연입니다. 배 안을 구경하던 저에게 말을 걸어준 현지인들과 우연히 합석을 했는데요. We are visiting someone in Stavanger for this day only. It's very nice. Big, safe. 1시간쯤 지나자 건너편 터미널이 보입니다. 도착 10분 전부터 승객들은 차분히 차에 올라타는데요. 카페리의 차량 연결 통로는 페리의 선수와 선미 양쪽 모두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차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선 무지개가 피어나 피오르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네요. 도로를 달려 해저 터널을 건너고 배를 타는 복잡한 여정을 거치자 드디어 한 항구 도시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노르웨이의 기반이 되는 조선업과 석유 산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소도시 스타방헤르. 노르웨이 4대 피오르 중 하나인 리세 피오르의 관문이자 석유 산업의 중심지로 잘 사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